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정말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에 대해서 2022년 내로 여야 모두 정기 국회 통과를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정기 국회는 물론이고 정기 국회가 또 끝나고 난 바로 뒷날부터 지난 8일까지 열렸었던 임시 국회에서도조차 법안 심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안 심의조차 없는 사이에 지난해 5월 루나테라 대폭락, 그리고 지난해 11월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법의 국회 심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KDA의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국회의 디지털 자산 법안 심사 굉장히 사실은 지금 이 법안의 필요성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마치 이 모든 매체라든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죠. 예. 현재 이 법안 심사에 대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예.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 제정 법안이 10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여당인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그 당을 대표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양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법안 심사 1소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도 11월 22일 그리고 12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고 디지털 자산 법안이 상정까지 되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예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상당한 원성과 속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비회기 중 심사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올해 첫 임시 국회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KDA 차원에서 발표를 하셨었죠. 작년도 며칠 전이죠. 12월 29일 날 마지막 그 임시국회 폐를 앞둔 12월 29일 날 디지털 자산 법안의 국회 처리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비회기 중에라도 법안 심사를 했다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첫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촉구를 했고, 현재 보면은 그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이라든지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별 쟁점이 없다. 빨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립 서비스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KDA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법안 심사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여담이지만 강성우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공직에 좀 공무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생 제가 공직을 했었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러한 당연히 조속히 또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문제가 2023년까지 끌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뭡니까? 그 나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죠. 가부를.
그러나 우리 KD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보면은 양당이 예. 정기국회 전에 민생경제 법안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법안을 지목을 하고 예. 정기국회 통과 대상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지난해 3구 대선에서도 보면은 양당이 똑같이 가상자산법 제정을 공약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맞습니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따라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작년도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 예.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도에 대형악재가 가상자산에 있잖아요. 예. 그럼 대형악재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전국이 흩어져 있는 투자자들이거든요. 예. 그 투자자들인 경우는 관련 어떤 법령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누구는 피해를 봐서 손해를 보고 예. 누구는 큰 돈을 번단 말이죠. 편법을 이용해서요. 지금 그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세르비아에 가서 우리말로 주민등록을 했는데 예. 자그마치 3,900억 원의 현금을 출금했다 그러잖아요. 예.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처벌하기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는 그거고요.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토큰 시장을 달궜던 위믹스 토큰 예. 상패. 굉장히 큰 예. 이슈였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상패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리잖아요. 예. 그때 그 판결문에서도 보면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입법 공백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재판부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입법 공백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회의 직무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도 6월 달에 27개국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예.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을 전문 79개조, 예. 본문 뭐 126개조, 부칙, 부속도서 6개항, 예. 아주 300페이지의 방대한 암호자산법을 채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보면은 미국 백악관이 재무를 비롯해서 9개 부처가 제출한 대책을 총괄한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해서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을 보고 1차 투자자 보호, 두 번째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서 예. 자칫 대한민국이 좋은 기회인 그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를 놓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제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을 상당히 그 유념을 하는데요. 법이 제정되면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 국회가 통과되더라도 예. 정부에 이송되고 나서 공포 후에 1년 후에 시행을 해요. 예. 그럼 1월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2월 달이나 그때 가서 법안이 시행됩니다. 예. 그리고 2단계 법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또다시 1년 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께서 금융당국이 말하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사람 육성이 된다는 예.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 가슴에 닳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을 굉장히 또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마땅히 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네.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개회하는 임시 국회 기간 중에 이 법안의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부터 그 원래 첫 임시국회가 소집이 돼서 30일간 열리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16일 날로 날짜는 잡혀 있는데 아직 그 심의 안건이 결정이 안 돼서 예. 그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에서도 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저희들인 경우는 학계나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급적
이번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정부 여당은 2단계 입법론에 의해서 현재 우선 국회에 1단계 법안을 제출했다고 또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이 법안의 발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는 그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5월 2일 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의해서 예. 디지털 자산법인 경우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서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의 그 규제 동향을 보고 예.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서 하자. 한 번에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그리고 국제기구의 가이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네. 앞당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그 핵심적인 발의 이유를 본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빨리 안 나온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2,700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죠. 3조 1,300원, 18배 이상이나 급증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상반기 루나테라 대폭락이라든지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동향,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 보면 자칫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을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로 가자. 그래서 현재 1단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1단계 법안,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 주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제정안하면 총 14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14개 제정안 개정안의 공통사항을 1차 포함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정부 측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서도 불공정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먼저 중점을 두고 그 외에 그 전문적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2단계 입법을 하는 걸로 현재 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단계 법안의 방향성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난 대선에서 제일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수많은 공약을 또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급 디지털 산업 진흥청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관 기관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그 KDA에서는 지난 3구 대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아젠다 정책 포럼을 통해 가지고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지난해 보면은 그 차관급인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신설을 해서 이것을 관련 부처 간 민관 산학 부심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죠. 예. 하지만 그 이 차관급 청인 경우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난해 5월 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걸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여당의 그 디지털 자산법 1단계 법안에 보면 우선은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그 해당 법률에는 보면은 금융위원회 보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디지털 자산 업무를 전담토록 하자 하는 걸 해서 정리를 하면 금융위원회 예. 산하의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해당 법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ICO가 대한민국에서 또 불법이 된 그렇죠. 이후로 약간 어느 정도 이 트렌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법인을 두고 또 해외에서
주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국내로 송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관련 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2017년도 9월 달에 ICO 공개 금지 정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 설령 김치 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전량 외국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발행자들은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빌미로 상당한 그 자유도를 투자자 또, 보호에 역행되는 일들을 횡포를 부리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보면 그 설령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예. 행위의 효과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칠 경우는 그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서 조사, 수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외 조항이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토큰은 김치 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서 발행된 토큰이기 때문에 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 국내에서 그 유통되고 있는 토큰 중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역외조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법당국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온당한 조치가 그렇습니다. 또 이어질 수가 있다. 네. 예. 그 또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 대한민국 땅에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 대체적으로 형법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관련 수사, 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범죄는 있으나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그리고 처벌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죠. 그것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불공정 거래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법 제5장에 보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었고,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제8조에 보면 불공정 거래 금지 시 위반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그리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위반 행위인 경우는 징역,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두 가지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예, 특히 그 불공정 거래로 거래 금지 위반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이 50억을 넘어서게 되면 5년 이상 징역, 50억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 징역을 두는 걸로 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투자자들께서 유념할 부분인 경우는 불공정 거래로 얻은 재산을 몰수를 하는데 예, 법인과 대표자를 동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압수수색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재단이나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 사업자 전체에 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당국이나 많은 분들이 예,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투자자 피해가 마치 거래소에 의해서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발행자로 인해서 생기는 투자자 피해, 그중에서도 불공정 거래에서 예를 들어 시세 조정이라든지 상당히 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발행자에 대한 발행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 코인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거래소상에서 또 발생을 했을 때
이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또 보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또 거래소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좀 편중되어서 처벌이라든지 각종 조치 등이 이루어졌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법 적용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코인마켓 거래소의 최대 현안인 이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개선 관련 조항도 예.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거친 거래소가 27개소인데 그중에 예. 은행 계좌를 받은 그 원화거래소가 5개, 그리고 아직 그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자그마치 82%인 이 22개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현재 특검법상 은행 계좌를 받아야만 원화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인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만들지 않고 은행에다가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슬쩍 넘겨버리는 상황이죠. 네.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의 공약을 이렇게 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을 하고 예. 그를 통해서 첫째,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윤창현 의원의 법안에 보면 그 부칙 5항에 금년도 업무 보고를 국회에 하기 전에 금융당국은 사전에 실명 발급 계좌 발급 개선 방안을 가서 보고토록 하고 그 예. 보고 결과를 감안을 해서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현재 그 디지털 자산법 부칙 5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하고 비단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거래소 관계자분들도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이야기 그렇게 하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